예, 판별 분석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할게요.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 판별 분석이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좀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슬라이드를 넘길게요. 두 번째 예는 여러분들 보면은 언론 정보 연구에 나와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지상파 방송사 관련되는 그런 연구 결과인데요. 그 연구자가 결과를 판별 분석을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가 거기 표 3, 방송사 조직 구성원들이 프로그램 제작 문화에 대한 판별 분석 결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 판별 함수가 두 개가 있죠. 판별 함수 1이 있고 판별 함수 2가 있고 판별 변인들이라고 해서 왼쪽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한글로 텍스트화되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맨 아래에 보면은 이제 정준상관 관계에서 0.353, 0.270도 있고요. 윌크스 람다라고 한 값도 0.812, 0.927이 있고요. P 유의 확률 값도 0.002, 0.102가 있고 그룹 센트로이즈 해가지고 이제 그룹의 중심점이 KBS, MBC, SBS. 그러니까 그룹 외적 기준 Y가 방송사네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룹이 몇 개 있는 경우에 세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별 함수는 그 집단수 마이너스 한 개. 그래서 이제 우리가 KBS, MBC, SBS를 구분 짓는 두 개까지 구할 수 있지만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판별 함수 2에 대해서 P값 유의확률이 0.1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만 이용해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검정은 윌크스 람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검정을 하는데요. 두 번째 함수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개로 결정할 수도 있고 둘 다 써도 괜찮다. 보통 판별 분석에서는 정준상관계수를 보고 몇 개 쓸 것인가를 결정하고 주성분은 뭐로 했죠? 고유값 가지고 했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 보면 집단 중심이 마이너스 0.292, 마이너스 0.142, 0.62를 구분하는데 어느 변수가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 설명은 이제 관련되는 논문을 참고하면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앞서 우리가 이 사례에 대해서 어, 독립 변수들을 모두 진입해서 결과를 이제 살펴봤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스텝와이즈, 그러니까 변수를 선택해 가면서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은 판별 분석을 할 때 그 판별 분석 화면에서 독립 변수 밑에 독립 변수를 모두 진입 밑에 단계 선택법 사용에 이렇게 체크가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의 핵심은 어, 변수를 선택하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진입할 때 유의확률을 0.15, 그 다음 제거할 때 유의확률을 0.20을 정해 주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유의 수준을 이렇게 보는 이유는 우리가 진입할 때 이왕 쓸만한 것은 가지고 와서 그리고 최종적인 것은 개별적인 것은 P값, 유의확률을 보고 판단하는 게 현명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제거할 때 0.20 이내인 경우를 그냥 두는 이유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지만 우리가 항상 Y라고 하는 반응 변수가 있을 땐 예측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아웃풋이 나와 있는데요. 이 표를 여러분들 볼 때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나온 출력 결과 중에 가운데부터 보는 게 순서입니다. 자, 먼저 그 가운데 보면 0단계라는 게 돼 있잖아요. 총 부채 대비 현금 유출입부터 순 매출 대비 자산까지 4개 변수에 대해서 쭉 보면은 입력할 F의 유의 확률이라는 게 나오고요. 0.000, 0.000, 0.02.861 이렇게 돼 있죠. 윌크스 람다 값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윌크스 람다 값이 제일 작은 것, 제일 작은 것이 얼마예요? 0.630이라는 거죠. 그거에 해당되는 값이 채무 대비 자산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제일 그 유의한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0단계에서는 먼저 어떤 변수가 선택이 되죠? 채무 대비 자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채무 대비 자산이 선택이 됐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가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보면 1단계가 나오죠. 채무 대비 자산을 빼놓고서 나가서 보면은 그 다음에 윌크스 람다 값이 작은 게 0.535라는 거 찾았죠. 총 자산 대비 순이익.
이 해당되는 P값이 0.008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총자산 대비 순이익이 유의해서 이제 그거를 또 선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 가보면은 총 부채 대비 현금 유출입, 순매출 대비 자산 이런 걸 보면은요. 거기 보면은 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없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스톱을 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두 개 변수, 채무 대비 자산과 총 자산 대비 순이익 이 최종 두 개 변수를 결정하고 그 결과가 맨 위에 분석할 변수에 보면 1단계는 채무 대비 자산, 2단계에서 채무 대비 자산과 총 자산 대비 순이익 이것을 여러분들 선택된 걸 볼 수 있고 그에 해당되는 제거할 F의 유의확률을 보면 0.001과 0.008로 둘 다 유의함으로 더 이상 뺄 거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정률 판별 분석의 예가 여기도 나와 있는데요. 이거 이제 한국심리학회지라고 뭐 오래된 저널이죠. 2002년도에 발표된 논문에 있는 건데요. 정보통신 산업에서 직무 스트레스와 신체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해서 거기 보면은 뭐 단일 요인 변별도, 정준 판별 분석, 구조계수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예는 특히 우측의 표 5를 보면요. 질병이 있는데 질병이 있다라고 제대로 예측한 게 14개, 질병이 있는데 질병이 없다라고 잘못한 게 4개, 질병이 없는데 질병이 있다라고 잘못 예측한 거 32개, 질병이 없는데 질병이 없다라고 제대로 예측한 거 167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뭐 정확 적중률, 그러니까 정분류율을 말하는 거죠. 정분율은 대각선 11 더하기 167 나누기 214를 한 거죠. 네. 83.2%래요. 오류 적중률 뭐 이런 말도 없는데 어쨌든 오류율은 1 빼기 83.2를 해서 16.8%가 오류율입니다. 즉 비대각 4 더하기 32 나누기 214가 되는 거죠. 이 예의 경우 문제는 뭐냐면요. 질병이 있는 대상자가 전체 중에 15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213명 중에 무조건 질병 없다라고 해도 214명 중에 199명을 맞추는 거예요. 오히려 판별 분석한 정분류율이 더 나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예측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판별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데이터거든요. 노 데이터 룰인 거죠. 데이터가 없어도 그냥 찍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이럴 경우엔 질병 있는 대상자들을 좀 더 많이 수집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는 거고 이 분석에는 좀 적절치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 로지스틱 판별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방금 했던 X1, X2, X3, X4 재정과 관련되는 얘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Y는 파산 이꼬르 1, 건전 이꼬르 2 이런 거죠. 그쵸? 거기 보면 분석 메뉴를 눌러보면요. 회귀 분석 메뉴에 보면은 맨 위에 선형 곡선 추정이 있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선형 회귀 분석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y라는 값이 수치형, 계산이 가능한 수치형으로 측정될 때 쓰죠. 이분형 로지스틱, 다항 로지스틱, 순서 이런 것들은 반응 변수가 모일 때 범주형 자료 분석에서 했었죠. 집단 변수일 때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별 분석의 의미를 여기서 갖게 되는 거죠. 이분형은 집단 그룹이 몇 개? 2개일 때, 다항은 여러 개일 때 이렇게 복잡하죠.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관심 있는 건 뽑아서 간결하게 이분형으로도 많이 합니다. 순서형 그러면 반응이 집단 변수지만 순서가 있을 때죠. 또 뭐 프로빈 모형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S자형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는 시점 차이로 판단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로지스틱을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신용평가 같은 데서 가장 널리 쓰이는 게 이제 로지스틱 판별 분석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걸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 분석에서 이분형 로지스틱을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보면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 거죠. 먼저 종속 변수에 뭐예요? 파산 여부를 갖다 집단 변수를 갖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공별량이 X1부터 X 4개를 이제 갖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설명 변수에는 양적 변수, 질적 변수가 다 있을 수 있는데 질적 변수는 가변수를 이용해서 처리를 합니다. 로지스틱은 가변수를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회귀 분석에서는 만들어줘야 됐죠. 우리가 신텍스문으로. 왜 거기서 그랬는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더 편리하게 해놓을 수가 있는데 또한 거기 아래에 보면 범주형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설명 변수로 들어간 공별량으로 들어간 변수가 어떤 게 질적 변수다. 이런 걸 이제 선언도 할 수 있습니다. 저장 메뉴를 통해서 예측값의 소속 집단이라든지 소속 확률도 저장을 할 수 있고요. 옵션을 눌러서 분류도프, 또 호스말 레미쇼 적합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변수 선택 요약되어 있는 개수 추정치가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변수 선택을 후진소거법을 통해서 했는데요. 후진소거법은 그 불필요한 것을 뒤로 이렇게 제거하는 거잖아요. 안전한 방법인데 한꺼번에 제거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일 처음에 1단계에서 x1, x2, x3, x4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유의하지 않은 x2가 먼저 제거가 됐죠. 2단계에서 x1, x3, x4가 있는데 거기서 그 다음에 유의하지 않은 x4 0.378이 제거됐죠. 3단계에서 x1하고 x3는 유의확률이 0.021, 0.003이니까 더 이상 제거가 안 되고 스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아래 포함되지 않은 변수라는 이름으로도 제거된 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앞서 한 결과를 로지스틱 판별 분석을 한 맨 첫 번째 줄에 아이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변수 x1, x2, x3, x4가 있고요. y라고 하는 그룹 변수 파산이냐 아니면 건전이다가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예측 확률이라는 게 로지스틱 판별 분석을 통해서 나와 있는 예측 확률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은 그 예측 확률이 0.65658 이러니까 0.5를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건전으로 분류가 됐고 또 파산인 게 0.67710도 건전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실제 결과와 예측 결과가 이제 달라진 것도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예측은 100%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그 다음에요. 이 경우는 앞서 범정자료 분석에서도 여러분들 해봐서 다들 알 텐데요. 분류표를 먼저 보면요. 파산과 건전, 파산 18, 제대로 예측도 18, 파산인데 건전으로 잘못한 거 하나, 3개, 건전을 파산으로 잘못한 거 하나, 건전을 건전으로 제대로 한 거 24개. 이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선형 판별과 예측 결과 선택이 거의 비슷한데 이거는 이제 특별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회귀 분석 결과가 되게 이제 유사한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제 방정식이 포함된 식은 여러분들 전부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범정자료 분석에서 했던 내용이고 호스말 레미쇼드는 이제 모형의 적합도 검정인 거죠. 우리가 세운 모형과 자료가 잘 부합된다 이런 게 규모가설이잖아요. 규모가설이 채택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와 관련돼서 플롯을 그려줬는데요. 보면은 확률이 0인 집단 아래 보이죠? 오른쪽으로 갈수 0.5를 넘어갑니다. 0.5를 넘어가면서 이제 건전으로 분류가 된 거죠. 심볼 보면 1은 파산이고 2는 건전이에요. 거기서 0에 보면은 거기 네모 박스 좌측을 보면 2라고 잘못 분류된 게 보이죠? 또 건전으로 잘못 분류된 것, 파산이 건전으로 잘못 분류된 것들도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으로 보입니다. 예. 그림 별로 안 이쁘죠,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요. 또 하나는 여기는 반응 변수가 혼란스러운 시기 행동을 보이는가 또는 보이지 않는가 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하나는 남자 청소년 그룹 또 하나는 여자 청소년 그룹에 대해서 여러분들 독립 변수 이제 계수값들이 로지스틱 판별 분석한 결과가 나와 있고요. 표준 오차, 와일드 통계랑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오즈비와 관련되는 것, 유의 확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정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